I have a message for young people. You're not invincible. You're not invincible.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 네, 그런데 여전히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셨을 텐데요. 예, 사실 뭐 WHO 말은 젊은이들도 천하무적이 아니다. 그러니 조심하라. 자칫하면 크게 위험할 수 있다. 왜 이런 경고를 WHO가 내놓습니까? 여러 가지 외국에서 많은 자료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답답하니까 젊은이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거나 아니면 해변에 가서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접촉이라고 그럽니다. 네. 친구들과 만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가 휴교하다 보니까 사실 마땅히 집에만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답답하게 클럽이나 이런 데만 가는 것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접촉이 강화되고 결국 사회적 접촉은 바이러스가 타고 전파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예.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여러 차례 공중보건 전문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이라고 감염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감염은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감염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 좀 증상이 아무래도 좀 경미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위중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완벽하다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도 사실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각심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권고나 지시를 무시하고 모여서 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We don't really say Corona. It's like a drinking game. La raccomandazione è di stare a casa sicuramente, però stare a casa 24 ore al giorno come si fa? 사실 지금 유럽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는 이미 이동 제한령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최 교수님도 기사로 보셨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외출하지 말라는 이 지시, 사실 슈퍼를 가거나 의약품을 사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웬만하면 좀 나가지 말라는 이 지시를 조금 많이 어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마 이태리나 유럽은 지금 이제 이 감염 확산세가 지금 초기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나라마다 상황은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고를 했습니다만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햇볕도 쏘이고 이 코로나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좀 권유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좀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고요. 반드시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판단할 필요하고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강조할 그 점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것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 면역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젊고 그러니까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근데 실제로 젊은 층한테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굉장히 약한 증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바이러스는 보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게 집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어느 이 장소에 가도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건데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선 세계적인 공조도 필요하지만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젊은 층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내 가족, 내 이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한 내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을 포함해서 1,7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제는 연휴를 맞았는데요. 일본에는 이 도쿄를 비롯해서 인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대표 번화가인 시부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연휴를 맞아 나온 겁니다. ずっと家にいるのもちょっと怖いけど
なんか、まあ大丈夫かな。 젊음의 거리 하라주쿠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아키하바라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피할 것을 호소했지만 3일 연휴를 맞은 일본인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통한 지하철역에도 주말을 맞아 5만 4천 명이 몰렸습니다. 일부 시민은 코로나19 대응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합니다. 今のそのコロナウイルスっていうのは申し訳ないけどちょっと騒ぎすぎ? 일부에선 이와 관련해 아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전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발적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都市部を中心に全増している爆発的な患者急増オーバーシュートにつながりかねない状況が続いている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사카와 효고현도 최악의 경우 3,300명이 추가 감염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3일간 도시간 이동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도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극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사실 마스크까지 끼지 않은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인파가 많은 거리로 활보하는 모습이요. 최영일 평론가님. 다른 나라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일본하고도 달라요. 예. 다른 나라인 거 맞지만 네. 일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 대난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의 느낌은 뭐냐면 밀폐된 방에 누출된 가스가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폭발적 감염이 있을 수 있다. 이미 감염이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고 문제는 검사를 하지 않으니 지금 확진자가 한 1,000명 수준인 거예요. 지금 유럽도 저러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쿄올림픽에 좀 연연한 아베 총리의 이원적인 대처 때문에 국민들은 이 일본은 정부의 지침을 굉장히 잘 따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이제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미온적이니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전 우리나라처럼 먼저 코로나19와 맞대응을 했다면 7월 도쿄올림픽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만약 4, 5월에 유럽처럼 터져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일본의 이 뒤늦은 대응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장의 모습을 보셨지만은 전혀 뭐 코로나19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 나오셨는데 사실 왜 일본이 저러는지 최영일 평론가 말씀도 그렇고 이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피해가 엄청난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내후 외환에 휩쓸린 양상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사실 소비세를 인상했어요. 그 충격으로 일본은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2분기 좋지 않고요. 만에 하나 올림픽이 취소나 연기가 되면 올림픽은 7월 말 8월 초입니다. 3분기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가 1년 내내 경기 침체 국면, 다시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방역하면 선진국다운 그동안 면모를 보였던 이런 일본이 겉으로는 이제 괜찮다.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연기 취소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홍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뭐 피해액이 뭐 경제적으로만 올림픽이 취소가 되면 뭐 7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전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자고 하지만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7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1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중국에 그 코로나19 사망자를 넘어섰거든요. 최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지 짚어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증가 추세가 너무 많아서 커서 급증해서 기존 의료 체계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할 공간도 없고 네. 아마 우한의 초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치료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사망자도 많아지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이탈리아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직은 전혀 그렇게 전망이 안 됩니다. 지금 하루 이 확진자가 5,986명입니다. 네. 이 부분인데 그 문제는 이 하루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 어디로 증가하다가 최고 정점을 찍고 감소해야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세를 가거나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예. 지금 계속 증가해서 정점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점이 갈 때까지는 의료 체계는 계속적으로 이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들도 상당히 많이 간염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최영희 평론가님, 네. 이탈리아 소식 중에서 저는 이 영상이 좀 너무 안타깝던데 군용 트럭이 도심에 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시신 처리 문제예요. 이게 중세에 흑사병 때를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가 이탈리아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보신 대로 군용 트럭이 이 시신 처리를 이 하고. 지역이요. 네. 이탈리아 북부 가장 감염이 심한 북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의 롬바르디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금 베네토 이 지역이 감염이 심각하고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여기는 북부 베르가모라고 합니다. 베르가모시의 경우가 지금 하루에 사망자가 50여 명이 나오고 있죠. 네. 일주일 동안 5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와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성당에 시신들이 들어있는 관들이 질비하게 지금 놓여지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군용 트럭이 나와서 이 화장장에서 이 사망자를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결국은 이 감염돼서 사망한 이 시신들을 결국은 즉시 화장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동원이 된 거고요. 지금 군 병력까지 동원이 돼서 사망자 시신을 화장한다. 저는 이 역대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대목들이 베르가모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르가모시뿐만 아닙니다. 지금 롬바르디아 주의 주 도는 어디냐면 밀라노거든요. 밀라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은 대체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지금 보신 베르가모시는 원래 이 역사 문화 도시였고 지금은 공업 도시입니다. 직물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의 본산이죠. 근데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평소 한 60페이지 정도 발행되는 베르가모시의 지역 신문에 부고가 한 페이지 정도 실렸다고 해요. 네, 그래요. 부고가 맞아요. 10페이지 넘게 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저 베르가모시의 시민들, 이탈리아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일을 직면하고 있다. 굉장히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남부 지역까지 이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서 일본의 그런 모습하고 지금 이탈리아 시내에 이렇게 군용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대비가 돼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지금 보시면은 이 일본이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뻔했었잖아요. 대구 경북이 정말 폭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고 대구 경북 시민들이 거의 이제 봉쇄 차원의 자가격리에 참여하고 우리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달려가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아까 우리 동아일보 이 기자님도 나오셨지만 저런 모습으로 간신히 큰 불 잡았고 잔불 조심하자 이런 단계에 왔는데 일본이 과연 확진자 안 나올까요? 1000명에서 멈출까요? 저는 이탈리아 상황이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안일하게 있다가 뒤늦게 대처하니까 지금 보시면요. 중국은 8만 명 좀 넘게 확진이 됐고 지금 이제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 상황인데 사망자는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 1위에 10%가 넘는 치사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일본이 정말 좀 경각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탈리아도 유럽의 경제 하나의 주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유럽은 유럽연합 때문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져 있어서 이탈리아가 좀 어려워지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위기가 좀 찾아오는 게 아닐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철 소장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 이 그리스발, 히그스발 이제 유럽 경제 위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경제 규모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10배 정도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가 커요. 세계 8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유로존 3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만일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 국채를 갖고 있는 이탈리아 국채를 갖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온다. 1순위가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브렉시트로 유럽 연합이 와해된 상태에서 이탈리아마저 유로존을 깨고 나간다면 유럽 경제 상황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양책을 유럽에서 내놓았다고 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뭐 500조 원을 풀고 뭐 스페인, 뭐 독일 할 것 없이 지금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500조 원이면 올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입니다. 네. 예산을 감염병 확산에다 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계 각국이 내놓고 있는 재정 통화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거예요. 금융사들이 신용경색에 돈 풀어주고 해결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감염병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그 실물경제가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예단할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 이 병이 확산되는 속도에 따라 돈은 더 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 펜스 미국 부통령 보좌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폭력이. 네, 이게 예. 미국 부통령실 공보관이 오늘 공개를 한 거예요. 밝힌 예.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 한 명이 확진됐다. 그래서 이제 격리 치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접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네.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악관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나왔는데 기자들 질문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접촉한 적이 없는 인물이다. 근데 문제는 펜스 부통령은 접촉했을 거 아니에요. 네.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발표는 굉장히 엄중한 내용인데 대처는 좀 미온적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보좌진과 접촉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게 감염 확산이 매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도 나름 아마 안심 차원에서 강력하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최재욱 교수님. 사실 미국이 전 세계 여행 금지를 국민들한테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도 그렇고 중남미까지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데 미국의 조치가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조치도 안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그래서 하루에 어제 처음으로 10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9,000명이 환자가 됐습니다. 네. 이게 불과 열흘 전에 10일입니다. 그때 734명에서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긴급 재난, 국가 재난이라고 선포하고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경을 봉쇄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금지한 부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 결국 확산됩니다. 네. 다만 이런 강력한 봉쇄 정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최대한 속도를 늦춰서 이런 아까 이태리와 같은 상황으로 급격한 환자의 증가를 막겠다. 그걸 지연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지연 전략을 통해서 국내 의료가 붕괴되거나 국내 의료가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피하고 적절히 대처해서 치사율을 낮추겠다는 목표가 이런 국경 봉쇄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건 이제 감염병 초기의 단계에서 매우 유효합니다. 네. 그러나 감염병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은 즉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 있을 때는 이런 봉쇄 정책은 큰 의미가 없어서 그 단계마다 좀 다른 점을 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